슬픕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니까 또 우리 이순신과 여인들도 한번 앞으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일 살펴봐야 할 분이 어머니죠. 그 다음에 상주방씨, 또 해주오씨. 해주오씨 아들 둘은 나중에 병자호란 이런 데서도 다 죽습니다. 전사로 무관으로 가가지고 또 구한댁, 그죠? 뭐 어머니 하면은 이렇게 꼭 살펴봐야 할 맹모 삼천지교의 맹모 어머니, 한석봉 어머니, 또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이런 분들과도 같이 훌륭한 면을 쭉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위대한 만남이라고 제가 썼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순신 위대한 만남이 누굴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뭐 유성룡 뭐 많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우리가 인문학 포럼이니까 장군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장군님이 22살까지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셨죠. 그때 어떤 병서는 이제 뭐 앞에 고전에 대해서는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이 과거 시험 볼 때 그 장량이 나중에 가서 뭐 신선이 되었다는데 죽었다겠냐 살았겠냐 이렇게 감독관이 물으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쪽에 보면 딱 들어가 가지고서 어디서 죽었다고 나오는데 하면서 명확하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게 다 섭렵해서 이 자체가 장군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옳게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 병서는 뭐 충분히 해서 전장에서 응용을 합니다. 그 장군님이 그 옥포 대첩을 시작하면서 함부로 움직이지 마라. 태상과 같이 고요하게 움직여라 이렇게 하시고, 또 맹량 대첩에서는 필사적생 필생적사, 그죠? 일부단경 족구천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병서에 다 나옵니다. 그걸 조금씩 응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공부를 그냥 보통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고전 이런 걸 보면은 장군님의 이제 충무 행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면이 한번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 이제 잡혀왔어요.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아들이 있다가 아버지 저 사람 아주 나쁘다고 소문이 나는데 아주 중형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 아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나와가지고서 그래도 이 벌을 주고 안 주고는 법에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할 것이고, 남의 자식진자의 도리는 저 사람을 벌을 안 받게 가볍게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또 검토패문이 명나라에서 왔을 때 그럴 때 그저 한 번은 부하한테 시켰다가 안 되니까 또 밑에 또 시켰다 안 되니까 몸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당신 스스로 글을 씁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정사준이 보고 정서를 해서 올려 보내긴 하지만은 그때 이렇게 보면은 일본 놈들이 지금 하는 걸 보면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 예로부터 인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죄도 없는 우리 백성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느냐 하면서 글을 필체라든지 보면은 참 제 같은 경우는 참 감동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색을 많이 했었죠. 특히 장군님이 이제 달을 많이 좋아하시고 이러면서 결국 사색은 이제 고민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경청, 그죠? 이게 제가 지기지피체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거기 보면은 그죠? 지피지기 남을 먼저 알고 나를 알면 이렇게 나오는데 장군님은 보면은 나를 먼저 알고 적을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백성이나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뭐 소통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 소통이 없었다면 김천손이가 미륵산 꼭대기에서 목동 김천손이가 내려오면서 뛰어오는 그 장면이 이렇게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실 때 자연과 이렇게 감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을 또는 해를 타고 간다든지, 그리고 바다 속을 살피고
그리고 장군님 꿈에 이게 신인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그게 신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과의 감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차례차례 한번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군님은 스스로가 이렇게 아주 스스로를 많이 다스렸는데 제가 이게 참 일천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문질빈빈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질은 질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이게 글을 아는 것과 칼을 다루는 것이 아주 조화된,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말하면 붓을 든 장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그 옆에 문문백관 이래놨죠. 저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면 조정을 보고서 문무백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선시대, 이 조선 중기의 시대에는 문문백관이었습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도채찰사, 뭐 이게 초유사 전부 다 하는 게 관찰사까지 전부 다 문관들입니다. 그 전쟁터에서도 문관이 지휘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효율적이 되겠냐고. 전쟁이 나면 군인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해군 우리 저 출신도 계셔서 근데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군님은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문숭 정치가 그러니까 문을 숭상하는 정치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무관들을 아주 아래로 봅니다. 아래로. 그래서 그 똑같은 그거라도 보면은 그 병사로 나오는 육군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급수 자체가 한급 높습니다. 이런 그런 부분이 있고 했는데 하여튼 솔선실천하고 시를 짓고 통제사가 돼가지고 자기도 다른 데 쉬어야 될 텐데 화살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수하 군졸이 보고 장군님 좀 쉬십시오. 몸 다치시겠습니다 하면 내 목은 내 생명은 하늘에 달리는데 어째 자네들만 고생하겠는가 하면서 같이 화살을 다듬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는 활쏘기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이렇게 모자란 체력이 아주 힘들기도 하고 해서 보강을 하기도 하고 한데 또 그 회식을 통해서 문턱 없는 이제 은주당을 만들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내적으로는 스스로가 일기나 독서 또는 편지, 시를 쓰면서 이렇게 치유를 합니다. 그럴 때 보면은 스스로 치유하지 않으면은 나라를 이루는 이런 소명의식이 충분히 꽉 차 있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